김규리의 퐁당퐁당. 새로운 길을 발견했을 때, 꼭 가고 싶은 길일 때 우리가 제일 먼저 가져야 할 것은 바로 용기가 아닐까 싶어요. 걱정과 우려, 참견을 물리치고 과감하게 그 길로 한 발을 내디딜 수 있는 용기, 그리고 실수와 실패를 감당할 용기. 연금술사로 유명한 작가 파울 코엘료가요,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실망과 실패감, 패배감, 좌절은 신이 길을 드러내 보이는데 사용하는 도구이다. 요즘 들어 유난히 실수하고 실망하고 좌절하셨다면 그건 어쩌면 여러분이 새로운 무언가에 용기를 냈을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용기에 응원을 보내고 싶네요. 자, 여기는 TBS FM 김규리의 퐁당퐁당입니다. 자, 매주 금요일은 뉴스공장에서 퐁당으로 아주 멋진 아티스트 분들이 풍덩 넘어오시는 풍덩풍덩 시간이죠. 자, 오늘은요, 이분 아까 전에 노래 듣고 좀 깜짝 놀랐어요. 기대해 주셔도 아주 좋습니다. 자, 조선의 아이돌로 불리는 국악 락그룹 잠비나이가 풍덩 넘어왔거든요. 연주 시작합니다.
잠비나이의 온다 네 오프닝 곡으로 들어봤습니다. 지금 유튜버랑 네 게시판이 난리가 났어요. 네 많은 분들께서 지금 이분들 누구냐 네 막 그러고요. 지금 제로니모님께서 이제 뉴스공장에서 저희 풍당으로 풍당 넘어오신 거잖아요. 공장장은 어디서 이런 분들을 섭외하는지 대단합니다라고 해주셨고 또 영플링님께서는 이런 음악을 이제 알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등등 진짜 많은 분들이 응원을 해주고 계신데요. 자 잠비나이 우리 풍당 가족들한테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잠비나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각자 그 맡고 있는 악기와 네. 좀 인사 좀 더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잠비나이에서 검은고를 연주하고 있는 심은용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잠비나에서 기타, 피리, 생황, 태평소를 맡고 있는 이희루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잠비나에서 드럼 치고 있는 최재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해금하는 김보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베이스하는 유병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황기혁 선생님 예, 넘어오셨습니다. 있습니다. 과메기 이야기할 겁니다. 아까 어떤 분이 오호님께서요. 네. 과메기는 안 좋아해요. 그러나 들으려고요. 과메기가 사실 네.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꽤 있어요. 그 호불호가 갈리는 알아요. 그게 왜 그러냐 그러면 네. 선생님 그냥- 잠시 아, 우리 그래요? 음악 얘기를 들어 음악 먼저 했으니까 그 또 밀리는 아니야 거지. 밀리지 않아요. 아, 뉴스 공장에서도 밀리고 말이야. 여기서도 밀리고 아니, 어디까지 잠깐만. 밀려나야 돼요. 아, 질투쟁이. 잠시만 기다려주시고요. 금방 들었던 곡이요. 온다라는 곡인데요. 네. 와 잠비나이 대단하네요. 예, 감사합니다. 우선 너무 멋져요. 아, 감사합니다. 네, 국악과 국악으로 락을 한다고 하니까 어떤 음악이 나오려나라는 그냥 생각이 들었는데 음악을 접하고 나니까 아 이분들 진짜 대단한 분들이다. 오히려 이 스튜디오가 작은 느낌이 들 정도로 음악이 더 크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괜찮으세요. 아까 전에 뉴스공장에서 들려주셨던 곡이 네. 제목이 그들은 뭐였죠? 말이 없다. 그들은 말이 없다. 아까 전에 밖에서 듣다가 되게 독특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설명을 해주시니까 그 이해가 확 되더라고요. 그 세월호 사건이 네, 네, 네. 있었을 때 모두 다 너무 가슴 아파하고 좌절하고 있었는데 어찌 해볼 도리가 없을 정도로 네. 뭘 도와주고 싶은데 도와줄 수가 없는 상황들이었죠. 저희는. 네. 근데 그런 마음을 허탈감, 그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뭐라 그럴까 그 무력감, 울분. 네 그런 슬픔, 것들이 있었던 분노. 우리였는데 잠비나이는 그때 당시에 그것을 이제 이 노래를 만들어서 나의 마음을 표현해야겠다. 예, 화가 난다. 네, 네, 네. 막 이런 느낌에서 음악을 만들어 주셨다라는 예. 이야기를 듣고서 아 이분들은 진짜 보통 분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온다는 어떤 게 오는 거예요? 누가 오는 거예요? 우리 잠비나이가 온다. 우리의 시대가 온다. 뭐 이런 네, 거예요? 가사 중에 그대가 지내온 수많은 아픔의 시간들이 축복의 별이 되어 온다라는 곡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저희가 사실 저희가 멋지네요. 살아가면서 자기 꿈을 위해서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어떤 삶을 위해서 하루하루 정말 노력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게 어쩔 때는 아무 의미 없이 느껴질 때도 있겠지만 그 모든 그 아픔의 순간들이 결국에는 빛나는 별이 되어서 오듯이 언젠가는 우리에게 보상이 되어 올 것이다라는 그러니까. 희망을 주고 싶은 곡이었습니다. 굉장히 그 성가곡 듣는 것 같았어요. 성가곡? 네. 어. 마음 편안해지면서 아, 감사합니다. 맞아요. 뿌듯해지고 아, 살만한가 봐. 뭐 이러면서. 저는 뭐 오늘도 느끼는 건데 네. 이제 금요일은 정말 놀러 오는 느낌이에요. 아무것도 준비 안 하고 네. 이렇게 그냥 음악만 듣고. 팔랄레 와가지고 그냥 앉아서 그냥 공연 하나 머리 비우고선 흠뻑 즐기고 가는 그런 느낌이에요. 음식 이야기도 있다라는 거죠. 과메기 저는 과메기 좋아하는데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그렇습니다. 네. 이분들 이제 프로필을 이렇게 보니까 이제 우선은 해외에서 너무 유명하신 팀이고요. 우선은 이유루 씨, 김보미 씨, 심은용 씨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01학번으로 이제 세 분이 동기예요. 네. 그래서 2010년 데뷔를 했는데 그 이후에 유병구 씨, 그러니까 베이스와 드럼 유병구 씨와 최재혁 씨가 합류하면서 지금의 팀이 됐는데 잠비나이가 유튜브에 올린 뮤직비디오로
핀란드 헬싱키 월드 빌리지 페스티벌 주최 측에서 직접 연락을 해서 본격적으로 해외 진출이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거죠. 네. 그리고 아까 전에 뭐 뉴스공장에서도 간단하게 양력을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 엄청나요. 그냥 뭐 매년 한 해에 뭐 상을 여러 개를 받을 정도로 그냥 뭐 이거를 이제 인터넷을 한번 쳐보시고요. 근데 이분들이 정말 이거는 그 왜 어떤 팀들은 보면 그 팀을 소개하기 위해서 어디에서 뭘 받았고 어떤 경력이 있었으며 뭐 어떤 활동을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해주잖아요. 네. 근데 잠비나이의 노래를 듣는 순간 진짜 실력자들은 굳이 이런 양력들이 필요하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맞아. 들었습니다. 맞아. 네, 그냥 음악 안에 이분들의 힘이 그냥 느껴져서 이 실력자다라는 느낌이 그냥 제가 그냥 느껴지니까 이분들은 이런 거 양력 필요 없다. 웬만하면 이렇게 소개해드리거든요. 근데 굳이 필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궁금한 게 있어요. 네. 각자가 생각하는 락이란 뭐다라는 느낌이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하는 락은 어떤 거다라는 한 분씩 좀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글쎄요, 저희가 딱히 락을 한다고 생각은 안 해봤었어서 근데 저희 락이 뭐냐고 생각한다면 글쎄요, 반항? 반항? 너무 그렇지. 상식이지만 그렇지. 락의 네. 밑바탕에 가지고 있는 멘탈이 사실 그랬던 반항에서 그랬던 시작이 것 되는 같아요. 거죠. 네. 그 힘이 있죠. 예. 네. 저는 개인적으로 네. 자신 안에 있는 어떤 신명 같은 것을 신명. 끌어내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것도 맞아. 그것도 맞고 그 금방 얘기해 주신 분은 김보미 씨죠. 네네. 네네. 해금하고 보컬을 네. 맡고 계신 분이고 또 락이요. 네. 심은영 저는 씨. 이제 잠비나이 만나면서 이제 락에 대해서 이제 더 직접적으로 락 음악에 대해서 원래는 전통 음악을 해왔기 때문에 지금 검은고를 켜시죠. 네네 검은고를 하는데 검은고를 배우다가 내가 락 검은고는 원래 락 팀이 굉장히 들 거라고. 잔잔하게 이렇게 띵띵 이러는 거 아니에요? 원래 그죠? 검은고는 선비의 악기거든요. 근데 이거 아까 하는 거 잘 보니까 알고 막 계시네요. 이거 두들기고 뭐 제가 영화 미인도 때 그 신윤복 역할을 맡아서 연기를 했는데 그랬구나. 그때 배워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검은고였어요. 그래. 근데 왜 검은고를 배웠냐면 그 검은고 소리에 김홍도의 검은고 소리에 맞춰서 매화를 치거나 죽을 그리는데 근데 검은고 소리를 모르면 아무리 도 잘 모를 것 같아서 직접 배운 거예요. 근데 진짜 어렵더라고요. 검은고는 배우기도 어렵지만 손이 너무 이렇게 줄이 두꺼워가지고. 맞아. 근데 맞아요. 검은고는 그 음악을 이해하는 게 더 어렵더라고요. 근데 검은고를 배우시다가 지금 네. 락 팀에 들어오신 거예요. 어쩌다가 네. 근데 뭔가 그러니까 굳이 좀 갑자기 생각난 건데 이런 뭔가 약간 핵 같은 느낌이에요. 핵. 네. 뭔가 확 터져서 펑. 뭔가 지배할 수 있는 인간의 내면적인 힘이라든지 네, 그런 것들을 해방감. 건드릴 수 있는 해방감. 네. 네. 파괴하고 그러면 무언가 누군가가 만들어준 그 뭔가 파괴력이라든가 폭발성이 네.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폭발성이 있어도 있겠네요. 그럼요. 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유병구 씨와 최재혁 씨 네네. 어떤가요? 이분들은 락에 대해서 악기를 배우시면서 한 분은 베이스고 한 분은 드럼이기 때문에 락 음악도 많이 즐겼을 것 같고. 뭐 제가 생각하는 거는 뭐 좀 거창할 수도 있는데 락 음악은 뭐 딱 뭐 시끄러운 음악이다, 강한 음악이다, 뭐 그렇게 먼저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냥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제가 젊다고 생각하는 이상은 제가 항상 듣고 즐기는 음악이 락 음악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저희 어머니한테는 지금 어머니가 즐겨 들으시는 뭐 트로트라든가 아니면 네. 뭐 발라드 같은 게 어머니한테는 락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한테는. 그렇지. 제가 락을 좋아하게 된 거는 한 20살 중반쯤이었는데요. 락은 왠지 시끄럽다라는 느낌이 들었었고 약간 그런 약간 편견 같은 게 있다가 너무 화나는 일이 생겼는데 어디서 풀지 못하고 있다가 링킨파크의 노래를 네네. 듣고서
예. 왠지 내 마음을 왠지 알아듣지 맞아. 못하는데 표현해 주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락을 좋아하게 됐어요. 근데 이 잠비나이 팀이요. 그 국악기로 락을 해주시는데 아까 공장장이 그랬거든요. 저 월화의 공동묘주와 오멘 국악과 락 메탈 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약간 적절한 비유였어요. 네 그렇습니다. 맞아요. 적절한 약간 뭐랄까 우리의 정서와 서양의 정서가 합해진 느낌인데 그 폭발성과 그 힘은 되게 강한 느낌이 들었는데 어떻게 그 이렇게 함께 그 베이스와 드럼까지 해서 이렇게 구성을 할 생각을 하셨나요? 원래는 이제 국악하는 연주자들 3명에서만 활동을 했었다가 이제 음악을 좀 더 보편적인 사운드로 만들자. 그래가지고 이제 가장 대중적이고 보편적인 악기가 리듬 악기에선 드럼 베이스다 보니까 그렇게 섭외하게 됐죠. 우리가 국악기니까 무조건 국악기로만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버리고 네. 그냥 아주 그냥 대중적인 악기를 그냥 섭외하자 해서 드럼 베이스를 섭외하게 됐어요. 근데 음악을 들어보면은 약간 그 뭐랄까요 일렉 느낌이 들어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어쿠스틱하지 않고 예. 음악의 전체적인 분위기 드럼 비트가 빨라서. 그런가요? 약간 그 음색도 그렇고 악기도 그렇고 약간 그 일렉 그 전자 소리 같은 느낌이 분명히 내 눈으로 지금 예. 이렇게 악기를 다 다루고 있는 걸 보고 있는데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런 음색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만들어지게 된 거죠? 글쎄 원래는 저희가 정말 말씀하신 대로 일렉 사운드로 공연을 하는데 오늘은 이제 어쿠스틱으로 준비를 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평소에 일렉적인 연주로 강한 터치를 하다 보니까 오늘도 그렇게 그러니까 이 어쿠스틱 악기지만 그 어떤 일렉적인 파워가 느껴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또 방송 나오는데 또 잘 보이고 싶어서 열심히 하는 이게 희한한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장르라는 게 사실 예. 우리가 그냥 이해하기 쉽게 갈라놓은 게 장르인 거지. 맞아요. 음악은 그냥 그 음악 하나로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네. 이를테면 너와 나 각자의 개성이 있는 것처럼 그렇지. 음악 하나에도 그 맞아요. 음악만에 가지고 있는 개성이 있어야 그러니까. 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러니까. 생각이 이제 잠비나이의 노래를 들으면서 그치 이런 구성 이렇게 장르를 나눌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메기 이야기를 자, 이야기를 이제 할 거예요. 과메기 선생님 많이 기다리셨어요. 장르 이게 그 인간의 본능이 이렇게 장르 나누기거든. 어디 그러니까 낯선 것이 있으면 불안해요. 그걸 어디다가 이제 갖다 붙여야 돼. 네. 지금 이제 잠비나이 음악 들으면서 머릿속에 드는 게 머릿속에 이렇게 막 작동을 해요. 지금 국악 아니야. 락 중에서도 어디 뭐 이러면서 이제 장르 어디 갖다 예. 붙여야만이 그 음악이 편안하게 들려요. 근데 상전 뭐 그런 장르로 이렇게 못 밀어 넣잖아요. 그러면 그 음악을 굉장히 낯선 것으로 여기고 그럴 수 있죠. 친숙해지지 네. 않게 되는 거죠. 이 과메기도 사실 이렇게 비슷해요. 이런 현상들이 이제 과메기라는 그 말이 뜻하는 것부터 알아야 그래요. 되는데. 과메기 무슨 뜻이에요? 그게 이제 요즘은 이제 국민 상식이 돼서 다 아실 거예요. 이 관목이라는 말에서 관목. 왔다. 관목. 그 방송 이런 데서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경상도 사투리에서 음악을 하시다가 갑자기 과메기 얘기. 좋아요. 과메기 좋아요. 국악락과 과메기의 상관관계. 네. 경상도 사투리로 과메기라고 불러서 그렇게 된 것이다. 그러면 이게 관목이라는 게 한자로 이게 조선시대 문헌에 등장을 해요. 네. 뚫을 관자에 눈목자예요. 눈을 뚫는다요. 눈을 왜 뚫지? 왜 그 이름이 붙었지 하는 것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막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뭐 청어를 이렇게 쳐다보면 눈이 투명해 가지고 뚫린 것처럼 보인다. 뭐 어쩐 이야기를 했었는데 네. 저도 이렇게 막 그 왜 관목인가 이렇게 뒤지다가 확인을 한 게 눈을 꿰어서 이렇게 말리는 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청어가 그 우리나라 연안에만 잡히는 게 아니라 이 지구의 북방부에는 다 잡혀요. 겨울이 들면 청어가 산란하기 위해서 쫙 붙거든요.
네. 그러면 그 알을 꽉 채우고 있어요. 근데 그걸 말리려고 하면 한 번에 많이 잡히면 말리거나 염장하거나 어떤 식으로 간에 네. 이제 보관을 해야 돼요. 근데 그걸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알까지 같이 몸통에 넣어서 말리는 방법으로 이 네. 뭐 굴비 엮듯이 엮어가지고 말리면 알이 터지고 막 이러겠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눈을 이렇게 꿰어가지고 꼬챙이에 알을 보호하면서 요렇게 말리려고 그렇게 말리는 거예요. 네네. 그게 유럽에도 그렇게 하고요. 일부 그렇게 흔한 것은 안 해요. 그리고 뭐 일본에서도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원래 관목이라는 것이 눈을 꿰서 말리는 것에 대한 이름으로 이렇게 붙은 거예요. 원래. 네. 그런데 이름만 남고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말리는 법이 사라졌어요. 언제부터 사라졌어요? 몰라요. 갑자기 몰라요. 이 흔적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왜 사라졌죠? 왜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 꽤 좋은 방법인 것 같죠. 그게 하여간 사라졌어요. 근데 이제 관목이라고 하니까 이제는 요즘은 다 꽁치 말린 거 가지고 과메기 네. 이러잖아요. 네. 근데 이 과메기 말리는 법을 보면 네. 새끼줄에 이렇게 엮어서 이렇게 말리는 게 원래 그 보편적이었어요. 네. 그러면 새끼줄에 엮어서 말리면 요렇게 구부러지죠. 요거는 관목이 아니죠. 과메기가 아닌 거예요. 그죠? 그러면 네. 요렇게 말리는 것을 예전에는 굴비라 그랬어요. 그랬죠. 이게 왜 굴비라는 이름을 붙였냐 그러면 엮어서 말리면 등이 굽어요. 그래서 산굽이, 물굽이 굽는다. 굽어진 모양을 두고 굽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굽이조기. 네. 등이 굽은 족인 거지. 굴비가 그 뜻이에요. 네. 그래서 그 조기가 아니라 부세도 굴비 부세, 민어도 굴비 부세. 민어에도 굴비 여기 있어요. 수가 있네요. 민어 굴비 이렇게도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꽁치도 네. 그렇게 말리면 꽁치 굴비인 거지. 청어도 그렇게 엮어서 말리면 청어 굴비. 과메기가 아니라. 그렇죠. 네. 과메기가 아니다. 이게 이제 포인트예요. 네. 우리는 사물의 이름을 정할 때 그 속성을 정확하게 반영을 해서 이렇게 붙여야 되는데 관습적으로 옛날에 말린 청어를 가지고 과메기라고 했대라는 생각으로 그 옆에 비슷한 네. 말린 꽁치가 있으니까 네. 그거는 이제 엮어가지고 굴비로 말렸는데 저것도 과메기. 다른 영역도 비슷해요. 그렇게 그 속성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이름을 붙이지 않는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게. 그래서 헷갈리게 되고 나중에는 그것을 음식 같은 경우에서는 그것을 해 먹는 방법에 대한 그 잘못된 일들이 발생을 해요. 이게 청어 이야기를 하려고 그랬잖아요. 지금 청어 과메기 막 나오잖아. 네. 이걸 어느 틈엔가 이게 꽁치 과메기를 날로 먹는다라는 것으로 네, 생으로 그냥 생으로 날로 먹는다. 순 우리말이에요. 날로 그러니까 생으로 먹는 것으로 이렇게 날로 많이 먹는 번져 있잖아요. 그래서 좋네요. 청어도 네. 생으로 먹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들어와 있어요. 저 청어 아까 과메기도. 전에 그 네. 뉴스공장에서 그러셨잖아요. 네. 재료인데 재료예요. 재료는 음식을 만들기 위한 재료인 거잖아요. 근데 그냥 재료를 그냥 먹는다라고 아까 말씀을 그렇죠. 잠깐 하셨는데 그게 무슨 뜻이에요? 청어를 뭐 절이거나 말리거나 하는 게 이 북방부 지역에서는 바닷가 있는 지역에서는 전체 다 있어요. 그런데 네. 그걸 절인 상태에서 날로 먹기도 해요. 그런데 네. 대체로 말린 상태에서는 조리를 하죠. 그렇죠. 원래 청어 과메기도 굽거나 조리거나 하는 방법으로 먹어야 돼요. 그 유사한 애가 일본의 교토 지역의 향토 음식인 그 니싱소바라는 게 있어요. 니싱소바? 네. 네. 그 청어를 따뜻한 메밀국수 네네네. 위에 본 적이 있는 거죠. 올려서 교토 가면 아마 다 한 번씩 드셨을 거예요. 그 음식. 근데 그게 과메기거든요. 위에 올라와 있는 게. 그 청어를 바짝 말린 거예요. 그걸 가지고 밤새 불리고 다시 그 간장에 뭐 여러 가지 양념을 넣고 졸여가지고
요리를 만들어서 네. 메밀국수 위에 올려서 이렇게 먹는 거거든요. 네. 그거 밥 위에 그냥 올려서 먹어도 맛있고요. 맥주 안주로도 괜찮고요. 네. 두루두루 괜찮아요. 근데 네. 그 청어를 말린 청어 과메기를 네. 제가 몇 년 전부터 이렇게 먹어보고 저렇게 먹어보고 해봤거든요. 네. 생으로 왜 먹는지를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 맛있던데 약간 비릿한데요. 그 여러 가지 이렇게 넣어서 그것도 그렇게 했어도 맛있기는 해요. 굉장히 그런데 구워서 먹어보세요. 일단. 구워서요. 이 청어는 어. 기름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생선이에요. 그냥 네. 날로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꽉 짜면 기름이 뚝뚝뚝 맞아요. 떨어져요. 맞아요. 근데 이걸 팬에다가 기름도 두르지 않고 그냥 구워도 그냥 기름 주르르 나오거든요. 선생님 혹시 네. 그 청어 그냥 과메기 그걸 그냥 구우세요. 청어나 그 네. 꽁치 그 과메기를 약간 비린 맛 때문에 못 드시는 분들이 꽤 많으신데 혹시 비린 맛을 없앨 수 있는 그러니까 방법이 요리하면 있을까요? 되죠. 그럼요. 쉬웠네요. 쉬웠네. 그렇게 구워가지고 우리는 왜 날로 약간 먹으려고 그랬지? 왜 계속 날로 먹으려고 그랬지 우리는? 그거 뭐 라임이나 레몬 있잖아요. 위에 치즈 이러면 네. 그 한번 드셔보세요. 그거 저 와인하고 굉장히 잘 어울릴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구워가지고 위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양념법 있잖아요. 고추장, 고춧가루, 맞아요. 마늘, 네. 간장, 쌈장. 파, 그렇지. 그런 거 해가지고 위에 이제 올려서 약간 조리듯이 이렇게 해도 맛있고요. 이런 기름기 많은 생선은 묵은지하고 굉장히 잘 어울려요. 꽁치 묵은지찜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 청어 과메기 묵은지찜을 해보세요. 그 청어가 그러니까 원래 맛있겠다. 생물 상태에서는 힘이 없지만은 네. 이게 보통 한 3일에서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말린 상태를 과메기라 그러잖아요. 네. 이게 살이 그 단단해져요. 맞아요. 그래서 그 또각또각 이렇게 해지는 거죠. 그리고 기름이 많기 때문에 그 김치찜을 하게 되면 김치 안에 들어가면서 기름이 부드러워지거든요. 어떻게 우리 그래서- 잠비나이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김치찜 진심 저 처음엔 꿀팁인 것 같아요. 네, 꿀팁. 이런 거 네. 전혀 몰랐는데. 당연히 그래서- 날로 먹기 위해서 그렇게 건조를 네. 그 모든 절차를 거쳤다고만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잠비나이 같은 경우도 사실 우리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국악과 락은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편견에서 깨트려서 만들어진 팀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황교익 선생님 말씀은 그러니까 이게 그 사물의 속성을 파악을 해야 되는 거죠. 이 시간이 그러니까 청어 뭔가 청어 연결이 과메기 청어를 말린 청어다라고 생각하면 그 속성에 맞춰서 요리를 해서 먹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걸 진짜 선생님 과메기- 아니면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왜 우리는 뉴스 씨가 그 뉴스 공장에서 왜 이렇게 대접을 하고 왜 말이야. 우리는 나 거기서 이야기 관습대로만 안 음식을 하잖아요, 만들어서 먹으려고 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종욱님께서요 네. 유튜브에서 아는 만큼 맛있다. 맞아. 정확하게 평을 해주셨어요. 아는 만큼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선생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음악도 그래요. 음악도. 그러니까 알고 들어야 돼요. 모르고 들으면 뭔 소리인지는 몰라요. 자꾸 어디 자꾸 집어 넣으려 그래요. 맞아요. 신기하게 연결고리가 생기네요. 연결고리가 생겼어요. 제가 네. 이런 데는 진짜 굉장히 능해요. 아무거나 갖다 붙이는데 다른 음악 가지고 오보세요. 제가 또 다르게 붙여볼게요. 이제 방송쟁이 같으세요, 선생님. 3579님께서 검은고 연주할 때 왜 신발을 왜 벗는지 꼭 물어봐 주세요라고 아까 해주셨어요. 맞아요. 신발 벗고 하시더라고. 신발 벗고 제가 오늘 연주를 좀 하셨어요. 굽이 있는 신발을 신고 와서요. 좀 네. 불편해가지고 그런 거고요. 원래는 저희 잠비나이 원래 공연에는 바닥에 앉아서 양반다리 하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신발 신고 양반다리 하기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국악기와 양악기가 합친이 락을 넘어서 어딘가 웅장한 느낌을 준다라고 어디선가 평가를 했었어요. 근데 국악기로 창작한 곡들이 대부분이 검은고가 배제가 된다면서요? 그 네. 나무의 탁한 소리 때문에 그 소리가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해가지고 그 검은고가 빠진다고 하는데 이 팀은 검은고가 딱 들어 처음에 시작을 검은고가 오늘 시작을 해주셨잖아요. 네. 네, 맞아요. 반항 저희가 락 음악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락 음악은 뭐 반항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우리는 검은 거 쓸 거야 하고 약간 반항적인 그런 게 있지 않았었나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 검은고라는 악기가 전통 악기 중 한국 전통 악기 중에서 소리가 그렇게 큰 편은 아니에요. 맞아요. 그리고 여음이라고 하죠. 소리를 한번 내면 그 음의 길이가 길지가 않아요. 그래서 뭔가 다른 악기랑 같이 합주를 했을 경우에 좀 이게 좀 둔탁한 소리도 나고 오히려 좀 방해가 된다라는 그런 이미지가 있었는데 이제 저희는 그거를 좀 깼죠. 그리고 검은고라는 악기가 또 손으로 가야금처럼 손으로 줄을 뜯는 게 아니라 그 나무로. 대나무 가지로 만든 스틱이 있어요. 쓸대라는 게 있는데 그거를 가지고 현을 탄다 그래요. 그렇죠. 검은고는 탄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또 타악적인 요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막대기가 있기 맞아요. 때문에. 네. 타악기처럼 쓰시는 것 네, 같더라고요. 그래서 타현 악기라고도 하고. 타현 악기. 네. 그리고 저는 이 악기는 상당히 무궁무진한 그런 그런 악기라고 것 같아요. 생각을 해요. 그 검은고는 되게 어려운 그 악기여서 이해하기가 어려운 악기여서 좀 연주해 그래서 봤다 옛날에 해서 선비들이 잘 그렇게 아시는구나. 선비의 악기라고 생각을 했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까 전에 잠비나이의 노래를 들으면서 검은고의 소리가 딱 들리면서 생각해 보니까 검은고가 한번 그 선을 타면 줄을 이렇게 한번 그 음을 하나를 만들어내면 거기에 옛날에 시조를 얹었거든요. 그래서 가사를 얹는 것도 같은 방식으로 할 수도 있는 거구나라는 좀 생각도 다시 한번 들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9727님께서요. 아까 앞에 잠깐 등장했었던 생황 소리 좀 한 번 좀 더 들려주세요. 너무 멋있는데 짧았어요. 라고 예전에 해주셨습니다. 그 학교 다닐 때 음악 시간에 다음 중 생황인 것은 얘가 그림이 나게 맞아. 이렇게 모양은 아는데 모양은 무슨 알아. 소리인지를 몰라요. 그런데 그 소리를 그러니까 네. 요즘 음악 시간은 그러지 않겠죠. 저희도 똑같죠. 초등학교를 졸업한 지 오래돼서 네. 그 이희루 씨가 지금 네. 기타, 피리, 태평소, 생황, 보컬까지 맡고 계세요. 네. 근데 그 소리를 한번 간단하게 좀 악기의 소리들을 좀 부탁드려도 생황. 될까요? 우선 오늘 아까 전에 들려주셨던 생황 소리를 한번 들어볼까요? 그게 생황이군요. 상황인데요. 여기 네.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관이 이렇게 돼 있고 이제 네. 여기를 막으면 소리가 나요. 그래서 그게 대나무인가요? 네, 대나무고 이거는 이제 개량된 악기고요. 전통 악기는 이게 관이 17개인데 이거는 37개로 개량이 돼 있고요. 그리고 들숨 날숨 할 때 다 소리가 나요. 그래서 그래요? 하모니카처럼 한국의 하모니카라고도 하거든요. 숨을 들이마실 때도 소리가 나는구나. 이런 소리가 나요. 야, 아까 하모니카 비슷하다 그러니까 또 그러네요. 하모니카 소리가 나네. 예. 그죠? 그 아까 전에 그 저희한테 온다 들려주실 때는 약간 좀 아라비안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그 음도 한번 좀 다시 한번 들려주세요. 되게 왜 춤추고 매력적이었거든요. 싶어요? 아니요, 우리의 악기인데 왜 그런 소리가 나지 싶어가지고. 그렇죠. 그러네. 약간 그러네. 우리의 악기인데 분명히 좀 왜 그런 소리가 나지 싶었었거든요. 그리고 그것도 들어보고 싶. 태평소. 태평소 악기들이 좀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한데요. 그래요? 조립을 해야 돼. 그게 네, 제 그래요. 태평소가 맞아요. 태평소. 소리가 좀 커요. 이게 우리의 악기인데요. 사실 우리의 악기를 접할 때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헷갈릴 때가 되게 많거든요. 그 우리 악기 중에 제일 금방진 악기죠. 지금 잠이 덜 깨신 분들 지금 다 깨셨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피리. 피리는 이 소리 너무 좋아요. 이게 지금 다물어졌는데요. 네. 이게 습도가 있어야지 이제 시구가 이렇게 벌어져요. 근데 지금 방송하면서 이게 다시 다물어져서. 그러면 그 피리는 준비하실 때 항상 그 약간 좀 적셔서 네, 이렇게 컵에 담가 놓고서 물에 담가 있거나. 더럽게 침 묻히게. 근데 침 이제 묻히면서 이렇게.
그렇군요. 아니, 선생님.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소리가 만약에 안 되면 네, 다음으로 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 그렇습니다. 침만 묻혔어요. 어떠세요? 이제 우리 잠비나이는 외국에서 활동을 되게 많이 하시고 외국에서 오히려 국내보다는 외국에서 훨씬 더 많이 주목을 받고 인정을 받고 활동도 외국에서 더 많이 하셨던 팀인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해외 공연들이 아마도 없어졌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그 국내에서도 공연하는 공연장들도 많이 사라져가지고 이거 이러저러 좀 생각이 좀 많을 것 같은데 좀 어떠신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 뭐 저희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음악하는 분들이 똑같이 느끼실 거예요. 지금 뭐 공연이 없어서 굉장히 이제 뭐 마음이 아프실 거고 저희도 굉장히 안타깝고 그렇죠. 하지만 그냥 그렇다고 그냥 어떡하지 하고 걱정하고 있는 것보다 저희는 글쎄요 잠비나이 내에서는 이 안에서도 그래서 계속 신곡을 만들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요새 영상 촬영으로도 많이 나가잖아요. 그래서 영상 촬영으로 나갈 수 있는 뭔가 콘텐츠를 좀 많이 개발하려고 노력 중이고요. 네. 뭐 빨리 이게 끝나길 바라야겠죠. 이 안에서는 어차피 최선을 다할 수 있을 만큼 또 최선을 다해야 될 거고. 보면 예술가들이 배가 고파야 좋은 그러지 작품 마세요. 나와. 그러지 마세요. 네. 그러지 마세요. 코로나19 끝나고 나면 그렇게 좋은 하시면 안 작품들이 돼요. 많이 나올 거야. 제가 그런 거 많이 해봤는데 그거 되게 아니야? 몹쓸 말이에요. 배우는 그게 안 돼요? 안 돼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예술가들도 배부르는 세상이 돼야 합니다. 그래요? 죄송합니다 예술가님. 이날치 악당광칠 그리고 고레아 등 퓨전 국악 밴드들이 국내에 있잖아요. 그들만의 이야기를 그들만의 음악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잠비나이 역시 잠비나이만의 우리의 음악을 우리의 정서를 담아서 우리의 악기로 좀 새로운 그 지형의 음악을 해주시고 계신데 앞으로 활동 계획 혹은 어떤 이렇게 우리 팀을 홍보하기 위한 뭐 마지막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그 이날치 떴잖아요. 이날치가 엄청나게 사실 떴죠. 공장장이 네, 이날치. 픽업해서 네. 그 좀 상당히 배 아픈 거 받아가지고 같은 이런 거 빵 없어요? 터졌어요. 뭐 그 이날치보다 뭐 더 나은데 우리가 아니에요. 이게 그런 건 우리가 아니고. 먼저인데 그런 거 왜? 근데 먼저긴 한데 선생님 오늘 저희 오셔가지고 음악이 워낙에 비대중적인 걸 저희도 스스로 알고 있어서 네. 그래요? 이 정도로 알려진 게 신기해요 사실. 아, 좀 아니 힘이 있어요. 예, 네, 감사합니다. 더 잘 됐으면 예, 하는 마음이 잘 되길 있습니다. 바랍니다. 이날치보다 더 나을 수도 있는데. 아유, 감사합니다. 그러자. 이날치 범 내려온다. 이제 좀 지금 가고 있거든. 이제 온다 있잖아요. 온다. 이제 이날치 앞에 가고. 저희가 좀 오프닝으로 좀 하고 네, 잠비나이가 온다. 잠비나이의 시대가 온다. 그런 거 네, 멋지네요. 그런 멘트였습니다. 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잠비나이의 그 마지막 곡은 소멸의 시간. 이제 많은 분들이 잠비나이의 음악을 또 듣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네, 라이브 이게 워낙 길어서 라이브보다는 CD로 저희가 준비했거든요. 이 곡 들려드리면서 저희 함께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다음 주는 네. 어떤? 다음 주에 어떤 뮤지션들이 오는가에 따라서 음식을 맞춰볼게요. 자, 오늘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봬요. 네, 조심히 네, 들어가세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